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벌써 850여 분, 860여 분 정도가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김춘홍님, 분노의 똥침님, 하필귀정님, 하마님 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짱당님 오셨고요. 안인숙님도 오셨습니다. 그레이스 K님 오셨네요. 자, 구재연님, 블루님 오셨고요. 또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예, 정말 대단해님 아까 소개를 드렸죠. 네, 호시우행님 오셨네요. 선돌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수능을 건드린 윤석열, 알고 봤더니 천공의 교시였습니다. 예. 참 황당한 얘기죠. 수능 건드린 윤석열, 수능이 없어진다 라는 천공의 교시를 받고 행동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는 황당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마저도 솔직히 들어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가 중요 대사,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그 백년지 대계의 정책을 한낱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정말 좀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다. 믿기 어렵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천공의 교시를 받고 윤석열이 이 수능을 건드린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지요. 예. 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요? 아니, 이게 혹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킬러 문제를 두는 이유는요, 변별력을 두기 위한 겁니다. 괜히 어렵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사고력이 있는지, 논리력이 있는지, 혹은 창의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학력고사 체제에서 제일 문제였던 것이 외우기만 하는, 잘 외우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창의력을 갖춘 아이, 논리력을 갖춘 아이, 이 추리력을 갖춘 아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겠다라는 것이 이 킬러 문항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천은 교과서 안에 있지만 반드시 교과서 안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잘 다녔어요. 성적도 꽤 괜찮아. 그런데 이 학생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어떤 소설을, 신간 소설을 봤다 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소설도 읽게 되고 새로운 책도 보게 되고 새로운 신문도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취지가 무엇이며 주제는 뭐구나 라는 얘기, 이 정도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우기만 한 친구들 중에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이 문해력 없다라는 얘기를 한동훈한테 했다가 소송당했잖아요. 소송 진행되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제가 한동훈 보면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내용과 취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쟤를 공격하는 말을 할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뭐다? 예. 상대방 얘기를 사실 안 듣는 거야. 아니 안 들리는 거지. 예.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한동훈은 이제 지랄 발광을 떨었던 거죠. 여튼 자, 이렇게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 외우기만 해서 점수를 잘 받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 가장 그 선진 국가로서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우기만 외우는 이런 잘 외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리트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입니다. 근데 이런 킬러 문항 아마 윤석열은 풀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한동훈도 그랬나? 뭐 여튼 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 약자인데 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래. 황당한 거 아닌가요? 나 지금까지 이런 창의력을 묻는 문제, 추리력, 논리력을 묻는 문제가 괴롭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교육계에서 이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여튼 결과적으로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 수능은 물수능이 됩니다. 존재 의미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물수능이란 게 왜 물수능이냐? 소위 말해서 학원 가면은 찝어준단 말이에요. 야,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요것만 외우면 돼. 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문제 많습니다. 저도요, 한 20, 30년 전에 학원 선생을 했었어요. 학원 선생을 했는데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 찝어주세요 예요. 그래서 잘 찝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인기 폭발입니다. 왜? 너무나도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찝어주고 외우게 하는 이 문제는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우리 군대에서 참 많은 거 배우잖아요. 예? 진짜 뭐 독도법도 배웠고 뭐. 자, 그런데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특기는 대충 다 기억을 하시죠. 하지만 그 밖에 숱하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누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훈련소를 퇴소하면서 훈련소를 수료하면서 훈련소 정문에다 반납하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장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교육기관, 그러니까 뭐 삼사관학교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삼사관학교 수료하면서 임관식 하고 난 다음에 정문 앞에 고요히 반납하고 나갔다. 위병소에 반납하고 나갔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외우기만 한 지식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의 군사 작전을 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은데 한 12가지 요소니 뭐 30가지 요소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요소에 대해서 군 교본에 보면은 정말 요약을 탁탁탁 해서 요것만 외워라게끔 만들어놔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적 전술반에 그러니까 소대 전술을 우리가 저도 다 배웠는데 저 점수 꽤 잘 나왔었어요. 소대 전술. 그다음에 각계 전술 정말 점수 잘 나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 왜?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작전에 투입이 되면 실전에 투입이 되면 이 전쟁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외우기만 했고 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병소에 딱 반납하고 나왔던 그런 장교들이 이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는 외우게 시키지 말고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군사 교육도 바뀌고 있어요. 수능이 대표적인 거죠.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킬러 문제를 없애라 그래. 이렇게 되면 수능은 물수능이 되고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찝어주는 것만 알고 외워서 시험 치고 시험 끝나면 깨끗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 예. 천공이 어디에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능 없앤다. 내가 수능 없앤다. 시험 다 없애버린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진짜 황당한 얘기죠. 진짜냐고요? 진짜요. 수능 없어진다. 대학 가는 법 다 바꿀 거다. 라고 천공이 말했어요. 실제로. 예. 안 믿기시죠? 저도 그래서 안 믿겨가지고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몇 번을 돌려봤는데 맞아요. 내가 시험 다 없앤다라는 말도, 내가 대학 가는 법 다 바꾼다 라는 말도 합니다. 내가 대학 가는 법 다 바꿀 거다. 지가 어떻게 해? 근데 이게 2018년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근거를 하는 걸까요? 자, 뭐 제가 이렇게 말씀 길게 드리고 있는데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지요. 지난 1년 죄송합니다. 바뀌게 예.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예, 제가 이거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예. 제가 분명히 요 자료를 바꿔놨는데 미디어 소스가 잘못 들어갔나 보네요. 예. 예, 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사회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고 사회 물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 치면서 사는 그 자체를 없애버릴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좀 그거 잡아가는 요 시간 안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조금 앞으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조금 열어가면서 이해가 되면은 수능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이거는 이 자연의 하늘 그림에 있는 겁니다. 자연의 네. 이재명 대표의 연설 부분이 잘못 들어갔죠. 예. 제가 준비를 한다가 했는데 예. 다른 걸 눌렀네요. 예. 헷갈렸어요. 좀. 예. 이재명 대표를 넣어둔 파일이 있는데 하고 천공 파일이 있는데 하고 헷갈렸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잘 봐주세요. 예. 제가 주요한 부분에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사회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고 사회 물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 치면서 사는 그 자체를 없애버릴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좀 그거 잡아가는 요 시간 안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조금 앞으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조금 열어가면서 이해가 되면은 수능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이거는 이 자연의 하늘 그림에 있는 겁니다. 자연의 네,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죠. 내가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꿀 거다. 중간에 약간 더듬거리긴 합니다만 내가 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지가 천공스승이면 천공스승이지 무슨 수로 대학 가는 법을 바꾸고 수능시험을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황당한데 이 황당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 황당하지만 사실이에요. 믿기지 않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제가 수능을 쉽게 낸다. 특히 그 중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것은 수능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고 사실상 수능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킬러 문항을 넣는 이유는 창의력이나 추리력, 논리력을 갖춘 학생을 뽑겠다라는 의미인데 창의력, 논리력, 추리력 필요 없이 잘 외우는 놈만 뽑겠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외우는 것도 어떻게 한다? 예, 진짜 사교육에서 꼭꼭 집어주죠. 여러분, 이 사교육이요, 이렇게 차라리 킬러 문항이 있으면 사교육도 한계에 부딪혀. 킬러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되게 창의적인 질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킬러 문항이 있는 것이 사교육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킬러 문항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외우기만 외우면 되는데 이것만 외워라 라고 해주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방법, 쉽거든요. 결국에 사교육 창궐 뿐만 아니라 수능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 사실상 수능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영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천공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계속 수능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 근데 불만이 많아지면 없어지게 돼 있어 라는 표현도 들어가요. 황당하죠. 불만이 많으면 수능이 없어진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능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수능은 곧 없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조금 있다 가다가 시험도 없어져. 또 좀 있다 가다가 내가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꿀 거야 라는 말까지 갑니다. 저걸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저 정법 강의, 천공의 강의를 들으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박수가 막 이래. 야, 저래서 사이비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예, 충격이죠. 승리배배님 충격이 오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끝나는 거면 차라리 다행스러운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진짜 이거는 망언이던데 세월호 희생자들은 웃으면서 죽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이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 동영상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는 사람은 하나도 고통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왜 그 사람이 죽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그 아이는 고통이 없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고통을 받지 않느냐. 그랬으면 뭐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세월호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거는 그 세월호 학부모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월호 희생자들 죽을 때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죽었다고. 체온이 식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서로 얘기하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딱 차는 순간이죠. 이런 개새끼가 있냐고. 이건 망언 아닙니까? 망언이야, 망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와 관련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편집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음성 파일이 좀 빨리
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기가 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천공이 수능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수능 얘기와 세월호 얘기를 같이 한 그런 파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연찮게 저한테 눈에 띈 거죠. 근데 정말 기가 찹디다. 세월호 희생자들 죽을 때 고통 없이 웃으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해 가면서 그렇게 죽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죽음이 생기느냐?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프라고 한 거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아이는 그냥 휙 가버리니까 고통스럽지 않다. 아프지 않다. 나 기가 찼어. 나 눈이 확 돌라 그래, 그 순간에. 그런데 아이는 고통 없이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부모가 고통스럽지 않겠냐.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하려고 잘못을 벌하려고 애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그 많은 희생자가 나고 우리 아이들이 죽은 이유는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참 황당하죠. 제가 요거는요, 제가 다시 이거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지금 이 나라가 사이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스승이랍시고 설치고 듣보잡들이 마치 도인인 것처럼 나대는 그런 황당한 사회가 됐어요. 윤석열은 입에 공정이란 말만 붙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도 공정수능이라고 하죠. 공정수능이라고요? 이게? 킬러 문항 없는 게 공정합니까? 자, 킬러 문항 같은 거는요, 이 추리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미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문제인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문제이니 내가 뭘 창조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관이 어떤 문제를 낼지 선생이 알겠어? 학원 강사가 알겠어? 수험생이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대체로 요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런 대비를 하라. 요렇게는 할 수 있으나 외우게 할 수는 없죠. 이것만 외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는 좀 공부를 좀 못해도 창의력이나 논리력이 없는 애들에게 사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에 기본적으로 두뇌 역량이 그 지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사교육을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걸러낼 걸 걸러내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왜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어요. 성적은 꽤 잘 나오는 친구였어. 성적은 저보다도 조금씩 잘 나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죠? 보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 아니 어떤 경우가 보면은 제가 지금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 친구가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친구는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문해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걸러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공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없애겠다? 이거야말로 불공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의 처음 시초가 천공 같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사이비가 통치하는 나라,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당도요, 천공 같은 무당이면 이건 무당 중에서도 이렇게 하급이, 무속신앙 계시는 분들은 천공 이런 사람은요, 무속인으로 치지도 않더라. 건진? 아이씨. 참, 사이비 종교, 사이비 도인, 사이비 무당이 설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